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수능이 끝났죠. 원래 수능날에는 한파가 와야 수능이라고 하는데 아직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의 날씨여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번 수능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의제 정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입시연구소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우선은 먼저 앞으로 있을 우리 아이들 2026 대입 관련해가지고 먼저 열심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실 연구소 소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저희 팀장님도 제가 성량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죠? 아이돌 마이크여서 제가 좀 노래를 할까봐 넣었습니다. 초반에 좀 웃음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네요. 좀 진짜는 좀 풀어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면서 드릴게요. 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게 예비고 3 어머님들이신 거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최강 탑 수학학원 2026 대입 준비서라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설명회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평소는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제가 최강 탑 수학학원만 와요. 그래서 여기 강사분들 하나로도 가끔 오기는 하는데 첫 번째로 조금 마음에 드는 거는 이름이 최강도 있는데 탑도 있어서 최강 탑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입시 관점으로 봤었을 때 수시랑 정시를 다 챙겨주는 학원이 사실상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저도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저도 영어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좀 여쭤보니까 논술도 좀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웬만하면 좀 거절을 하는데 제가 이번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최강 탑 수학학원. 발음이 좀 안 되지 않아요? 최강 탑 수학학원. 한번 그거 하고 싶은데 뭐죠? 높낮이. 최강 탑.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입니다. 2026 대입 특징, 2026 대입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 2026 대입 특징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와닿지 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대학교가 이런 모집 요강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6월 달에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5를 기준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그러면 2026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를 연결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집중도 좋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트렌드로 생기부 접근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저기 최강 탑 수학학원은 발음 괜찮았어요. 최강 탑 수학학원에서는 좀 실질적인 걸 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설명에서 좀 듣지 못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듣게 하고 싶어서 생기부를 좀 꾸미는 방식에 대해서 격차가 정말 크거든요. 격차가 정말 많이 크고 오늘부터 해서 인하대학교에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1차를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생기부가 올해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솔직히 안 그랬었거든요. 등급에 따라서가 많이 바뀌었었는데 올해는 좀 기조 자체가 생기부를 조금 보는 느낌이 있다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이겠죠. 그래서 남은 1학기를 어떤 식으로 채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4번은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학과의 계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굉장히 다른 학과거든요. 근데 6장을 이제 컨설팅하러 가지고 왔었을 때 이걸 다 섞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생기부를 읽어보고 나서 얘는 경영학과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경제학과 점수가 낮은 등급의 학교를 지원하려고 자꾸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하다못해 공학과랑 과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랑 생명과학은 다른 학과란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싶어서 좀 디테일하진 않지만 좀 계열을 나누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50에서 1시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좀 오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좀 이렇게 추적추적 좀 예쁘게 와서
네, 그 어머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오신 분들은 좀 뭐랄까요? 벨룸 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좀 이상하죠, 그죠? 욕은 아닙니다. 네. 연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네 그래서 최강 탑 수학학원과 함께 가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저예요. 좀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고요. 네, 전 더뉴에버라는 학원을 원장으로 좀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대를 나왔고 5개 학원을 입시 소장으로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최강 탑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9년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나이가. 네, 아무도 안 쓰셔. 네, 한번 언젠가 뻥 터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99%예요. 네, 그러니까 100명 컨설팅 했으면 1명 빼곤 전부 다 붙였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입시도 있죠. 그렇죠? 고등학교 입시는 근데 이런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한 명도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라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올해 처음 넣는 거거든요. 고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2025년도 2025 데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가 2024년도죠,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 치르는 학생들은 2025 대입을 치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끔 이제 특히 아버님들이 엄청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컨설팅 할 때. 근데 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아버님 이건 어떤 거죠? 라고 보면은 2024년도니까 2025 대입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2024 대입 자료를 다 준비해 오실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플러스 1 하시라는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좀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좀 말로 좀 풀어드리고 뒤에 조금씩 장표를 조금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주로 이렇게 서울 당연히 하겠고 인천 그리고 이쪽 경기도권 안양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안산 동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을 하는 곳이 제가 9년 동안 컨설팅 하면서 출결이라는 단어를 넣은 게 처음이에요. 네, 출결이 안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미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3회에서 2회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8, 13, 19, 21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마다 다양하긴 하겠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유난히 출결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기부 보실 거잖아요. 미리 좀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출결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장수가 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6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는 또 2장을 낮춰보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출결이 안 좋은 애들이 감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랑 좀 섞여 있는 시기여가지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학교가 고교학점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학교였었는데 어머니 이제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5일 안에 뭐라 그러죠? 그 처방전? 그 병원? 그걸 가져가면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놔두신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입시에 대한 것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계속 이게 차감이 되는 거거든요. 학교 라인 쓰는 거가. 그래서 출결 무시하지 마시고 네,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종합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리익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유전공에 대한 거고, 자유전공 아시죠? 네, 무전공, 자유전공.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223명을 뽑게 되는 거고, 자유전공 때문에 경기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질러볼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대학교에서 223명을 뽑아요. 근데 한 학과에서 원래 몇 명 정도 뽑죠? 많이 뽑으면 40명, 적게 뽑으면 12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일 학과로 223명이 돼버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넣어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작년과 그렇게 크게 경쟁률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교과 전형으로가 되게 많아요. 다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종합 전형은 아시죠? 뭔가 생기부가 많이 들어가고 교과 전형은 성적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라고 하면은 기존 세종대학교 등급 정도 애들이 합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종합 전형이 되면 조금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종합전형에서 만약에 자유전공을 지원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지원하는 그 학교의 학과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는 화학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유전공에서 이렇게 2학년에 넘어가는 학과가 그 화학과가 없으면 얘는 뽑힐 리가 없는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모든 학과를 가져가는 거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있는 학과를 잘 채운 학생들 위주로 뽑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유전공에 대한 거는 좀 얘기가 너무 깊어지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 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가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6개 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학교의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서영고, 서성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이런 전형이 생겨서 이만큼이 생겼어, 명수가. 그럼 얘네들이 일로 갈 거고, 그럼 여기가 막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로 맞추거든요. 왜냐면은 제한적으로 명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자유전공은 이 200명이 넘어가 버리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될까? 일로 올까? 얘네가 일로 올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이 학교에서 문과와 이과 학생들을 구분해서 넣을까? 이것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등급에 맞추어서 넣는 거와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있는 학과,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있는 학과가 동일시 된다라면 지원하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안 되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대 증원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시진 않으셔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지역 인재가 좀 많이 있었으니까. 네. 의대 증원은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리면요. 의대 증원은 어쨌든 1.1등급, 1.00 등급, 1.01 등급 얘네들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능 최저 맞추고. 그래서 그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평소대로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의대 증원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간호학과도 증원이 됐거든요. 근데 간호학과 증원에 대한 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간호학과도 1000명 뭐 엄청 증원됐거든요. 근데 다들 의대 증원에만 난리가 나 있고 간호학과를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라인들 학생들 봤었을 때 얘는 그럼 간호학과 넣죠.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을 지원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생명공학과 간호학과는 생기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괜찮죠. 그쵸? 그러면은 한 장 정도는 간호학과로 넣어보는 건 거죠. 이거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컨설팅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이런 틈새 시장들을 좀 노리셔야 되고, 너무 다 막 아시죠? 막 초반에 막 의대 막 이게 너무 휘몰아치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왜 간호학과를 안 쓰지? 계속 이런 뭐랄까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어서 넣으시면 된다. 근데 조금 틈새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간호학과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요거 노리시는 것도 생명 쪽 관련 학생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공학과가 왜 인기가 좋은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왜 생명공학을 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생명공학을 가시는 저희 졸업생들 보면은 맨날 연구한단 말이에요. 재미도 없고. 근데 라인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처음엔 의대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의대를 생각을 하다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생명공학과로 바꾸죠. 왜냐면 라인이 비슷하니까 생기부가. 그럼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성적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생명과학과로 바뀌죠. 공학보다 과학이 좀 더 낮은 등급이니까. 그럼 생명과학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적이 또 떨어져요. 그럼 식품공학과로 바꿔요. 네. 그럼 식품공학과를 하고 있다가 성적이 또 떨어져요. 그럼 식품과학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기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생명공학이 의대 밑에 애들이 되게 많은 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학과의 특징에 상관없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가 동시에 있는 학교를 저희는 지원을 자꾸 하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뭐 그러합니다. 조금 전문가의 느낌이 좀 나나요? 네, 의심의 눈초리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합 7이라는 건 수능 최저라는 거 아시죠? 수능 최저 뭐 2합 5, 뭐 3합 8, 3합 7 이렇게 되는 건데 올해 좀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장표도 보여드릴 건데 3합 7이라는 수능 최저를 건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가 3합 7이었어요. 그리고 성대가 3합 7이었어요.
그리고 한양대가 신설이 됐죠. 그 수능 최저가. 근데 3합7이었어요. 근데 중대가 3합7이에요. 또 시립대가 3합7이었어요. 그럼 3합7을 맞출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갈리는 게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3합7을 맞춘 학생들은 그럼 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한양대랑 성대는 비슷한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3합7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한양대, 성대는 무조건 2장을 다 넣으세요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어떻게 빠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양대 3합7을 한 장만 썼다. 근데 만약에 성대만 빠지고 한양대 애들이 안 빠지면 이게 라인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맞춰서 짜는 거. 이 학교 이렇게 비슷하면 얘네가 일로 빠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3합7에 대한 기준이 좀 이번에 되게 컸어요. 그럼 3합7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옵션이 조금 늘어났었고 아니면은 버리고 뭐 2합, 5나 뭐 이쪽으로 갈리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3합7이라는 숫자가 이번에 좀 그랬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가 그러니까 한 개 과목에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3합 9예요. 그죠? 3합 9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3합 7에 비해서. 그래서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쉽지 않은 학생들은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을 무조건 한 장 쓰거든요. 왜? 3합 9니까. 근데 한양대학 그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가 딱 2개인 거예요. 서강대학교랑 한양대학교. 근데 한양대학교에서 3합7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은 무조건 어디 있어요? 서강대학교를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서강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추천은 쓰지 말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요런 이유 때문에.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거가 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라인을 좀 잡아주는 것도 꽤 큽니다. 네. 좀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사탐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요즘 좀 뭐죠? 우리 말해서 그 달리기 크루 사탐런이라서 이런 개그를 경기 때는 뭐 좀 마시려고 하는 거라서 자 사탐런은 그러니까 그거죠. 사탐을 그러니까 과탐을 못 맞출 거니 사탐으로 맞춰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출 거예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탐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시론까지는 못 가요. 다시 사탐론, 그러니까 내가 과탐을 못해. 그래서 사탐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끝나야 돼요. 왜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지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들은 과탐만 보게끔 했는데 사탐을 준비하고 있어버리면 못 맞추는 거거든요. 하지만 수능 최저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거를 맞추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시를 지원하고 수시에서 끝장을 보겠다 라고 할 때는 사탐론 해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시까지는 아니라는 거인 거고요. 그리고 생기부 격차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생기부는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갖다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1등급 학생이어서 한양대학교래 한의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학생 생기부보다 그 학교에 한 2.5등급의 생기부가 훨씬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 한의대 지원 학생들은 좀 잘 맞춰, 교과는 잘 맞춰서 넣었거든요. 한문도 넣고, 뭐 막 이렇게 사회 쪽으로 넣고 했다면 한의대 넣어야 되거든요. 한문을 꼭 넣어야 되더라고요. 꼭은 아니지만 좀 뭐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2등급 아이들보다 되게 안 좋은 걸 보고, 아, 이게 성적이 좋다고 요즘은 무조건 넣어주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중에 되게 귀찮아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나 많구나. 그래서 갖다 내는 거에 따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추가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가 생기부는 정말 반영이 많이 될까요? 이거죠. 그죠?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그럼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자소서도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때 생기부와 자소서는 1차를 통과하고 2차 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생기부를 보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막 정말 미친 듯이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2차의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소서는 지금 없어졌지만 생기부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오는 질문이 달라요. 만약에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아까 그 한의대라고 해요.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한문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이 있고 개인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개인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너 한문에서 뭐를 배웠어? 한문 그래서 우리 학과랑 연결되는 게 있어? 이게 다인 건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무슨 약재에 대한 것들 막 이런 거 엄청 써놨으면은 야, 이 약재랑 이 약재는 뭐가 다른 거야?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 하나가 합격을 완전 좌우하죠. 15분 안에 끝나는데요, 면접이. 그죠? 네, 오늘 인하대학교 면접 봤죠? 네, 애들 막 지금 울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면접 준비하실 때는 좀 빡세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 여학생들 간혹 울거든요. 네, 막 이렇게 하지 뭐 압박 질문, 꼬리 질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면접은 굉장히 고도화된 질문들이 나옵니다. 네. 뭘 허를 찔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게 책이에요. 책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주로 한 2권 정도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네,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디 할 거예요? 건축학과예요. 건축학과에 오기 위해서 참고한 책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네요. 뭐뭐 읽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이 책과 이 책 읽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책 빼고 한 권만 더 읽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런 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 또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학과 이해도가 제발 부탁인데 만약에 어디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시면요 그 학과의 커리큘럼 좀 제발 좀 보세요. 제발. 네, 제발. 심리학과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 뭘 많이 들어야 될까요? 다 문과를 생각하거든요. 생명에서 뇌과학 쪽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돼요. 네, 달라요. 커리큘럼이 저희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러합니다. 네, 그리고 학과가 통합과 분리가 됐고요. 좀 제일 많이 좀 특징되는 게 건대여서 건대 거 좀 뒤에 좀 준비를 했고요. 학과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강대학교에서 아트앤테크놀로지라는 학과가 있거든요. 아트앤테크놀로지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어머님들이 몰라요. 몰라서 지원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과들이 동덕여대에도 있고요. 막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네. 뭐더라? HDC인가? 뭐 아무튼 그 AI와 그러니까 인간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UX, UI의 느낌이에요. 그 학과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찾으세요, 검색을. 그래서 항상 그 학과가 인기가 낮아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뭐 테크노 무슨, 바이오 무슨 학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학과 이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생각보다 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분리가 많이 됐다는 거. 그리고 면접 전형이 크로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면접을 원래 보는 전형인데 안 봐요. 면접을 원래 안 보는 전형인데 봐요. 이런 학교들이 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우가 있고 계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학우가 그러니까 학업 우수자 전형 여기랑 학교장 추천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다시 학교장 추천과 학업 우수자 학우라고 할게요. 학우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에 대한 레벨을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서 면접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열 적합성이라는 전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고대에서. 근데 계적은 일반고 애들이 지원하면 웬만하면 다 떨어져요. 왜? 여기 그냥 특목고 전형이니까. 근데 올해는 학부에서 면접이 없어지고요. 계적에서 면접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고 애들이 일단 학추 넣겠고 그럼 학우에서 면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뭘로 갈라야 돼요? 수능 최저와 생기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대도 그렇고 연대도 좀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면접 전형에 크로스 되는 것들이 간혹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데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2025가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왜 지금 알아봤자 또 바뀌어요. 네. 그리고 여전한 등급 지원. 네. 항상
네, 저는 약간 원장님들끼리 저를 숨고라고 하시거든요. 숨은 곳을. 네, 레이저에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항상 속상해하는 건 뭐냐면요. 등급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선배가 이 등급에 작년에 합격을 했으니 너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예, 그럼 그 학생의 생기부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집 인원 변화는요. 그 다음에 같은 라인의 다른 학교의 전형의 변화는요. 없어요. 그냥 이 등급이 됐으니까 이 등급에 너 이게 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시는요, 진짜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지. 제가 8월 달에 3주 동안 컨설팅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40명을 했는데 저 4월부터 준비해요. 네, 4월부터 4, 5, 6, 7, 8월 초까지 준비하고 애들 이렇게 컨설팅 치는 건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전한 등급 지원이라는 건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반대로 말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등급에 떨어진 선배들은 몇 명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 이 등급에 몇 명이 떨어지구나 라는 걸 아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50분인데 벌써 지금 26분이 지나가가지고 꽤나 뭐랄까요? 괜찮죠? 네. 자, 중심은 나입니다. 제가 좀 뭐랄까요? 좀 많은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임팩트하게 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하시는 실수가 어떤 모집 요강을 보고 자꾸 우리 아이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인지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나열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천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성취도만 봤거든요. 그죠? 가천대는 항상 좀 이상한 학교예요. 아무튼 광고에 정말 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등급을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보고요. 그 아시죠? ABC 있는 거 아시죠?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것만 본 거예요. 그거 8과목인가? 예.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3, 4, 5 막 이 등급이에요. 제가 컨설팅 했던 애가. 근데 여기는 다 A고 하나만 빈 거예요. 그래서 야 가천대 한번 넣어보자가 된 거죠. 근데 붙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얘가 4.5등급 막 이랬단 말이에요. 등급 자체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가 강한지를 먼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맞는 학교를 맞아야 얘한테 맞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들 학교 먼저 보시고 이렇게 넣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엇박자 나는 거예요.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항상 내 아이. 내 아이는 뭘 잘하지? 말을 잘한가? 생기부가 좋은가? 뭐 수능 최저가 좋은가? 뭐가 좋은가? 이런 식으로. 네.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지는 거죠. 네,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형 1이라는 거는 1학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2학년 때 모든 전공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1인 거고요.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만 들을 수 있어 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유형 1 자유전공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문과와 이과를 다 오픈했구나. 그럼 문과로 우리 아이가 문과겠지만 이과로도 넣어봐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형 2로 자유전공을 만들고 있는 학교가 나와 있어요. 다 모든 유형에. 그 학교들은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과가 정해져 있구나 라고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개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으로 바뀌거든요. 웃기지도 않죠. 예, 저도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경희대학교는 캠퍼스가 2개 있죠. 서울이 있고 밑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제 캠퍼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서울이 리을 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율이니까 서울이니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웠거든요. 너무 이름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자율전공학과로 가는 학생들은 서울 캠퍼스에 대한 지원인 거고 자유전공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제 캠퍼스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것들의 이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아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한양 인터칼리지라는 거가 자유전공 학부예요. 그런데 뽑는 인원수가 자연계열은 30명을 뽑아요. 근데 인문계열은 10명밖에 안 뽑아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계열이 정해져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지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아이가 문과생이야. 근데 한양 인터칼리지에 자유전공을 지원하고 싶어. 안 되겠다. 왜? 10명밖에 안 뽑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자연계열에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왜? 그래도 인문계보다 많이 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죠. 이게 특징이 자유전공이. 네. 또 세 번째 특징은 저기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명수를 나누어서 뽑는 학교들이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2025년 올해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가 한양대학교 종합전형의 평균이 21대 1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쭉 보니까 종합전형은 45대 1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올라왔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수는 뭐 원체 높고요. 아주대학교가 이거는 800 몇 대 몇이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는 이제 자유전공 그 특징 네 번째입니다. 효과음도 좀 넣고 싶네요. 빠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네 번째 빠밤. 자, 세종대학교는 휴머니티 칼리지라는 자유전공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안에 이름들이 다 학교마다 다르게 넣는 거예요. 인터칼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막 자유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자, 요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세종대학교에서 223명을 뽑아요. 되게 많이 뽑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그 밑에 뽑는 명수 보세요. 네, 그 밑에 뽑는 명수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자유전공으로 많이 뽑는 학교는 나머지 학과들이 굉장히 적게 뽑을 수밖에 왜 끌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좀 전문 용어를 쓰면 아싸리 이런 자유전공을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에 3명 이런 거 이렇게 진짜 모르겠다고 질러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누가 질러야 돼요? 성적이 낮은 애들이. 네, 그러니까 세종대를 갈 애들이 3명 1명을 넣으면 절대 안 되죠. 걔네들은 223명에 넣어야죠. 그럼 이걸 누가 넣는 거냐? 세종대는 택도 없는 애들이. 그래야 미달도 막 이런 식이에요. 지르는 건 이게 지르는 거예요. 5등급인데 서울대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그런 분들 오시잖아요. 뭐 3등급인데 2.1등급인데 의대 한번 써볼게요. 이런 분들 오시거든요. 근데 우주 상향이라고 막 오세요. 우주도 아니고요. 우주 위에 뭐 없어요? 제가 이거 상향이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번째 특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자유전공에 대한 것들이 이런 말씀들은 직접 이렇게 현업에서 하시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인 거거든요. 유튜브 아무리 찾아보셔도 이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최강 탑 수학학원에 오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동국대학교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여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요 화장품 공학과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화장품 공학과는 안 보내길 추천드립니다.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학생들은 화장품 공학과에 대한 이 로망이 되게 커요. 네. 아무튼. 근데 화장품 공학과와 생물공학과가 생물공학과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공학과는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화학공학부와 기계공학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있다. 미래에너지공학과와 화학공학부가 있었는데 반절은 화학공학부로 나뉘어졌고 반절은 재료공학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과가 통폐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이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아들이 화장품 공학과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 학과를 넣어야 돼요? 생물공학과를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과 이름이 변경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 학년도, 2025학년도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과학대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융합인재학과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또 갔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생각했던 학과들이 통폐합되거나 나누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유전공과 그 다음에
저기 학과 이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뒤에 우리 아이가 수능 6장을 썼을 때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2합 5를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연대, 이대, 경희대, 인하대 한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3합 7 한번 볼게요. 고대랑 서울대랑 성대랑 중대랑 한양대인데, 올해는 서울시립대도 3합 7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3합 8로 살짝 뭐랄까요, 쫄았죠. 너무 세다. 시립대 안 되겠어. 살짝 물러서자. 해서 요거는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모집요강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올해 따끈따끈한 거니까 뜨거워요. 좀 따끈따끈해서.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대는 다 2합 7이에요. 신기하죠? 네.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인 거고, 자, 2합 5를 통과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냐 이거죠. 그죠? 그럼 제가 답을 먼저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2합 7을 전국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비율은요, 60에서 70% 정도 돼요. 10명 중에서 한 6.5명, 7명 정도는 2합 7은 통과를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2합 5는 한 50%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2합 5라는 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2대를 썼어요. 2대를 썼는데 2합 5를 맞췄어요. 그럼 1차 통과죠. 그 다음이 성적별로 나누는 거죠. 근데 1차 통과의 기준치가 수능 최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합 5를 맞췄다.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5명을 일단 이기고 가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3합 7은 어떻게 되겠냐? 더 50% 미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 지역 학생들, 지방이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뭔가 지방하면 좀 무시하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전교 1등인데 수능이 1등급 안 나온 애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못 써요. 그래서 한양대나 막 성안대를 계속 넣는 거거든요. 1등급인데. 여튼 네. 자, 그리고 교과는 아시죠? 성적 위주로 들어가는 거. 다시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성적과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건데,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를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다는 아니에요. 네, 그건 지원하는 학교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그렇다라면 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기부보다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막 생기부 이러지 마시고요. 네. 되게 크죠. 진짜 커요. 특히 성대에도 원래 이게 없었었는데 전과목 정성평가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대분이랑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뭘로 보냐고 첫 번째 물어봤거든요. 생기부 내용은 두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학과에 맞는 핵심 관전 과목 들었는지를 무조건 먼저 본대요. 그러니까 얘가 뒤틀리면 그 다음에 생특을 본대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 서류라는 거가 생기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과의 핵심 권장 과목을 들었는지를 먼저 보는 거구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간호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들어야 돼요? 생기부 들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화생지를 잘 못해. 근데 수학은 최양탑을 다녀서 잘해. 그러면 공대 애들은 어디 써야 돼요? 건축학과나 산업경영학과를 쓰는 거죠. 왜? 물화생지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는 건 거예요. 그 학과에서 원하는 곳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5년도 9월 8일이 우리 아이들 원서 쓰는 날입니다. 네. 2016년도 9월 8일. 오늘이 11월 10일이죠? 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쓸까? 6장을. 결론은 이겁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는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성취도는 아시죠? 진로 선택에서 A, B, C로 나누어지는 거. 근데 A, B, C 같은 경우도 아까 가천대처럼 보는 학교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취도가 우리 아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취도는 보는 학교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옵션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남는 걸로 쭉 끌고 가는 건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원점수도 안 좋아, 안 좋아, 성취도만 좋아, 그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합니다. 면접과 논술, 저기 최강탑에서 논술도 하고요, 그렇죠? 네, 대단한 학교입니다. 최강과 탑이 합쳤었습니다. 그만해야겠죠, 그죠? 너무 최강탑. 자, 건대를 보면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건대 정도는 한번 써보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 자, 그러면 건대에서 지균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 전형인 거죠. 자, 그러면 지균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 전형이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교과 전형을 쓰기로 결정을 했더니 봤더니 학생부를 본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럼 학생부가 좋으면 오케이, 계속 가. 학생부가 안 좋아? 그러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거예요. 학생들 있죠, 그렇죠? 네, 겁 좀 먹으라고 하는 거가 좀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영문과는 64명을 뽑아요, 맞죠? 다시 영문과가 64명을 뽑는데 지균에서는 1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자기 추천에서는 35명을 뽑아요. 되게 조금 높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데 이게 전국에서 10명 뽑는 거잖아요. 무슨 뭐 평촌에서 10명 아니고, 네, 전국에서 10명만 뽑히는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떡하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건대 따위 내가 한번 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애들이. 야, 그래도 건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아니라 이거 보여주면 애들이 오, 그러네요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네, 주로 학부는 많아요. 학과는 아시죠? 단과이고 학부는 큰 거라서. 그러면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206명이죠. 근데 교과로 38명을 뽑고 종합으로 40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로 20명을 뽑고 수능으로 93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수능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 아닌 거죠. 여기는 재수생도 다 덤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로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게 1차적으로 맞고, 도저히 안 되면 여기인 건데 애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명수가 많으니까 여기라면 전 수능 파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으니까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수능하는 거는 괜찮기는 한데 1차적인 거는 현역생끼리 싸울 수 있는 곳에서 덤벼야 된다는 겁니다. 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그리고 네, 논술, 그리고 저기 수능이 되는 거죠. 수능에서 무전공도 뽑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무전공은, 그러니까 이게 교과마다 비율이 있잖아요. 국어 40, 수학 30 이런 식으로. 근데 무전공 A와 B 모두 적용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반영한대요. 네, 그럼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은 진짜 천지 차이나. 네, 마지막 보셨을 때.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네, 학업 우수자 전형에 원래 서류 100이잖아요. 네, 서류 100인데 원래 여기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고 애들을 이제 그냥 성적으로만 뽑으려고 하나? 생기부 엄청 많이 채워야겠는데 왜 이렇게 저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정시에도 연대가 이번에 2026, 여기 우리 아이네요. 2016 수능부터 연대에도 정시에 5%를 교과 반영해요. 원래는 수능 100이었거든요. 근데 95, 그다음 교과 5 이렇게 해서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서영고는 이제 전부 다 수능에, 그러니까 수능 100 전형이 있어요, 원래. 수능 100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가 들어가는 전형도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반 전형은 수능 100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들어가요. 근데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수능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얘를 넣겠죠. 안 좋다라고 하면 쟤를 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쪼개지는 건 거예요. 네. 좀 도움 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대로 정리. 네, 약간 좀 중의적으로 썼는데. 네, 그대로 나와서 쓴 건 아니고요. 자, 논술이 부활했습니다. 네, 최장 탑으로 오시면 되고요.
면접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기부에 대한 걸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능 수학여행 선택 과목으로 이거는 네. 그리고 정시, 수시, 모두 자연계, 과탐, 변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탐에 변환 점수 3%를 가산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시에서는 수시까지는 사탐론이 가능하고 그 밑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능 최저 요거 때문에 좀 2016의 고대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 탐구가 원래는 2과목 의무거나 같은 계열 연속으로 하면 되게 좀 어려운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5에는 올해죠. 반드시 2개 과목 탐구를 다 들었어야 돼요. 근데 내년에는 안 들어도 된다. 하나만 들어도 괜찮다고요. 근데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축, 그 다음에 뭐 사이버 국밥, 그 다음에 체육과, 그 다음에 영재고 조교조업자는 지원 불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조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논술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논술이 어디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왔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요건 막 그리 중요하진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자유전공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화공, 신소재, 건축, 기계, 산업, 전기 밖에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컴공은 자유전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축 전형 네. 12명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4%, 300명에서 4%면 12명이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300명, 근데 도대체 12명이나 한 학교에서 쓸까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학추 같은 경우에서 요게 3학 7이거든요. 근데 저게, 요게 인문 64, 이게 수능 최저 통과한 비율이에요. 네, 그 전년도에.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3학 7을 64% 통과했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3학 7을 네, 54.1, 위에는 32.5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수능 최저 통과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계 과목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제가 좀 일부러 작게 준비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권장 핵심 과목, 뭐랄까요, 뭐 서울대, 핵심 과목, 완벽히 나와요. 네,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건설,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야 하는 게 수원, 수투, 미적은 무조건 들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화통이랑 물리까지는 들으셨으면 좋겠네요가 되는 거죠. 근데 산업경영학과는 공대예요. 문과가 아닙니다. 경영학과와 산업경영은 달라요. 그러면 이 학과에서도 수학과 미적과 화통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넣는 거죠. 물화생지를 못하면 이쪽으로 넣고 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물화생지 중에서 뭐가 강하냐도 우리 아이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네. 학우는 네, 말씀드렸던 거라서 쭉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를 넣는지 몰랐어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저 대학생도 아니고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 제가 왜 저걸 넣었지? 네, 살짝 창피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네, 오늘 저기 수업 집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좀 문제 내려고 그랬어요. 자, 대입 일정입니다. 내년 일정은 언제 시작할까요? 하려고 했는데 네, 9월 8일 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수능일은 11월 13일입니다. 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6일이죠. 내년 오늘 우리 아이는 수능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리고 학교장 발표는 26년 2월 2일에 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경기권이랑 인천 쪽 학생들은 수시에서 많이 좀 끝을 내죠. 네, 그리고 뭐 정시까지 가는 학생들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12네요 또. 자, 원점수 등급 표준 점수 이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수능에서 등급 나오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들 원점수나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표준 점수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뭐 155, 그 다음 154, 153 이렇게 나오는 거. 얘로 4%가 1등급. 이렇게 표준 점수를 이렇게 뭐라죠? 나열을 하고 거기서 1, 2, 3등급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1등, 왜 4%? 아니 4%가 뭔데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막 원점수 생각하시고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표준 점수라는 건 IQ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IQ가 140이 넘으면 똑똑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표준 점수가 140이 좀 넘으면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수학은 좀 변별력이 있었던 것 같고 국어가 이번에 표준 점수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20 정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물수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 점수가 150이 넘다 그러면은 불수능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기준이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로 4%, 11%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많이 모르셔가지고 전시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수시와 정시와 이런 교과 종합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강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6에서 연대가 수능 95의 교과 5를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좀 애들 좀 불쌍해요. 네, 공부만 잘해도 안 되고 뭐만 잘해도 안 되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할 건데, 하지만 최강탑 수업 헷갈리실까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1, 2등급 라인이다 라고 하면 우선순위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적에 계속 몰입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적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생기부보다 수능 최저를 먼저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성적이 가장 압도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수능 최저, 그 다음이 생기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2, 3등급 라인이다 라고 하면 성적이 당연히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2등급 아이가 1등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종합 전형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기부가 좋고 면접이 괜찮으면은 가끔 1등급 애들을 2등급 애들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1등이, 그러니까 1순위가 성적이 되는 거고 2순위가 생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수능 최저예요. 그러면 원장님, 아니 소장님이라고 했죠. 3등급 애들이 왜 마지막에 수능 최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로 1차를 뽑아요. 1차에 뽑혔어요. 그 다음에 뭘로 얘를 줄 세운다고요? 성적으로. 이때 밀려요 그냥. 네, 그래서 3순위가 수능 최저로 가는 건 거예요. 대신 수능 최저가 빡센 곳으로 가면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주로 합격하는 학교 중에서 하나가 홍익대학교. 예, 3학 8을 맞추면 학생들이 꽤나 합격률이 높기는 해요. 예, 왜냐면 홍익대가 약간 최상위 애들이 쓰긴 애매하고 막 이런 데여가지고. 그 다음에 3, 4등급 학생이라고 하면은 생기부가 1순위가 돼야죠. 그쵸, 그쵸? 왜냐면 학과를 맞췄어야 되니까. 그래야 얘네들도 2등급 애들이 이기니까. 네. 그리고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와 이제 수능,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4, 5등급 학생들도 이제 생기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수능, 그러니까 3등급은 수능 최저까지 맞추지만 4, 5등급 학생들은 수능도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생각하는 학교가 높다라면요.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6등급 학생들은 약간 이제 6등급 이하인 거죠. 뭐 7, 8 이렇게 애들은 이제 학과를 되게 명확하게 써야 돼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막상 6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학과를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6, 7, 8, 9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좀 어때요? 취업 잘 되는 학과나 캠퍼스 좋은, 그러니까 예쁜 학교로 저는 꼭 지원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신승리의 느낌을 주는 거죠. 야, 어차피 서영고 아니면 학교 아니야. 막 이러고 막, 다 똑같아. 막 이러고. 너 어차피 실리콘밸리 갈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 6장 학과를 정하는 거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밀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는 컴공, 이렇게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기는 뭐 컴고, 여기는 뭐 국문과 막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 자체도 안 좋고 애들도 준비를 못해요. 네, 그래서 6등급 이하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뒤에는 되게 1시간 딱 맞춰서 끝낼 것 같은데 제가 4개를 준비했는데 이 옴니보어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생기부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인 거거든요. 옴니보어라고 최근에 들어보셨나요? 질문을 하면 맞히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반응이 없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챗 GPT 4, 5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가 옴니의 그 5거든요. 옴니보어라고 하는 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들 아세요? 김남도 교수가 지금. 김남도 교수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죠. 소비자학과는 뭐라는 학과일까요? 경제를 예측하는 거. 네, 약간 회계학과, 경제학과 뭐 이런 아이들이 소비자학과까지 같이 넣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학과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소비자학과를 이렇게 길어진다. 네.
신한은행에서 2024년도에 카드 지출이 많은 항목들을 나열하는 파일을 매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를 분석하는 것들인 거죠. 이제 그런 게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죠. 네, 좀 소비자과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트렌드 코리아는 2025예요. 네, 이거는 면접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옴니보어라는 건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잡식성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경제 얘기니까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거를 옴니보어라고 이제 경제적 용어로 이 사람이 정의를 하게 된 건데 경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탕후루 그 뭐죠? 인기 좋았던 거 아시죠? 탕탕후루후루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네. 근데 이 탕탕후루후루 만든 애가 12살짜리였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실력 위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해진 문화 안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가 이 옴니보어의 이런 챕터였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뾰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탕후루를 좋아하는 아이들만 타깃으로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죠? 그 초전도체 그 발 뭐죠? 띵뛰기 하나 있었잖아요. 아, 뭐라 그래요 그거? 아, 뭐 슬립백? 제가 뭐 초전도체 띵뛰기를 했어요? 아, 잠깐. 초전도체 띵뛰기 슬립백 맞나요? 슬립백 맞나? 슬리퍼도 아니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어쨌든 그 띵뛰기로 할게요. 그 띵뛰기를 좋아한다라 그 띵뛰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타깃으로 경제활동을 벌여야 돈을 벌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COG 같은 경우 센터 오브 그래비티니까 그 중력,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 생기부에 조금 그 연결을 시켜보면요. 생기부가 굉장히 뾰족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연결성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 챕터예요. 좀 집중하고 보시면은 요즘 흑백 요리사가 좀 핫한 것 같아서 식품공학과를 준비를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백종원을 좋아하고요. 네. 네, 식품공학과를 우리 아이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식품공학과 학생의 생기부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쵸. 모르겠다. 영이라도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식품공학과는 뭐 영양사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고요. 뭐 음식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다 식품공학과 학생들이 넣을 수 있는 저희 워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재료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후라이팬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후라이팬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인간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리고 화력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왜 중국집에는 엄청난 화력을 쓰는데 우리 집은 못 쓰는지 무슨 차이인 건지 그리고 가스불과 인덕션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폐렴이죠. 그죠? 그 예전에 통계조사를 했었을 때 비하는 말이 아니다. 가정주부들이 폐렴 폐암에 이게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유는 가스불이 많아서. 근데 인덕션으로 바뀌고 나서 이게 비율이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라든지 소스의 블렌딩 같은 경우는 어떤 세부 특기 사항이 들어갈까요? 화학에 들어가겠죠. 이런 거 입자가 뭐가 되고 구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혀의 기능, 뭐 생명에 들어가겠죠. 도파민 형성, 그 다음에 사회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런 것들이 식품공학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저희는 표현이 무기라고 하거든요. 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좀 센세이션 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생기부에 저희가 넣는 걸 도와주는 그 스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님들 보여드리려고 직접 친 거예요. 네이버에. 약간 챗 GPT로는 이게 좀 안 나와요. 약간 결과값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까 후라이팬에 이 무해한지 유해한지가 궁금해서 그냥 쳐본 거거든요. 후라이팬 독성이라고 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쭈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봤거든요. 다시 이게 보라색 하면 제가 클릭했다라는 표시인 거, 제가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거. 자, 했더니 PFOA와 독성 물질이 없더라는 워딩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또 클릭을 해봤죠. 그랬더니 와이즈 리더 리펜 후라이팬에는 PFOA와 독성 물질이 없대요. 그러면 후라이팬은 PFOA라는 독성 물질이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PFOA는 퍼플루 오르오카노이 엑시드라는 거의 약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쭉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뭘 쳐보겠어요, 어머님들도? PFOA를 쳐보겠죠. 그랬더니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써있는 퍼플 뭐 이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밑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당신이 앓고 있는 옷장은 알고 있다. 이 책 어때? 책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책은 이렇게 찾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옷장 얘기니까 옷에도 뭐가 있다는 소리겠어요? PFOA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생기부에 어떤 학생들은 식품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으로서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의 생기부에는 PFOA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로 써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좋다라는 거는 이게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궁금증을 느껴 추가로 죽음을 읽는다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부 특기사항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책이 들어가야 돼요. 네, 독서 목록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네,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 좋은 생기부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가 책이 몇 권이 들어가 있느냐예요. 네,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입장으로서 3년 안에 나온 책. 네, 왜냐면 6년이 지나면 되게 옛날 책이에요. 무조건 뭐 정의란 무엇인가, 앵무새, 자꾸 앵무새를 왜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앵무새 죽이기, 뭐죠? 그 총균쇠. 네, 좀 제발. 네. 3년 안에 나온 책 330쪽 밑에 책. 네, 왜냐면 학생이니까 500쪽 이상이라는 건 저도 안 믿기거든요. 네, 그리고 평점이 9.8 이상 책.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팁, 책은요 읽고 넣는 게 아니고요 넣고 있는 거예요. 다시. 책은요 내가 읽고 생기부에 넣는 게 아니고요 넣고 있는 거예요. 아, 제발요, 정말요. 그러면 넣고 읽었어요. 어디만 읽어요? 그 목차에서 그 중요한 부분만 읽어요. 이거 왜 다 읽어요? 이해되시죠? 네. 아니, 보세요. 우리가 입학사정관이에요. 이 아이가 책을 다 읽었는지,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1년이 걸렸는지 3달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워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좀 너무 나쁜 사람. 근데 맞아요. 좀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제 좀 추가로 좀 준비를 드렸는데 혹시나 시간이 남을까봐 시간이 또 1시간 벌써 됐기 때문에 뭐 쭉 말씀을 드리고 요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과는 이 5가지 계열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인문사회 계열이 있고요. 이제 생각이 나겠죠? 사회과학 계열이 있고요. 자연과학 계열이 있고요. 공학 계열이 있고 의학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과 공학은 다른 겁니다.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은 다른 겁니다. 생명과학은 그래서 코로나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거고요. 생명공학과는 그래서 어떤 약을 만들고 싶냐는 겁니다. 경제학과는 경제에 대한 흐름을 미시적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곳이고요. 경영학과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만들어내는 학과예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열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거는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까 옥리보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옥리보건이라는 게 있고 쭉 원래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땡땡TV로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막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최강탑 수학TV, 누구TV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다움 좀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교과, 종합, 성취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게 가장 강한지를 한번 펼쳐보시고 뭐를 생기부와 모의고사 성적표와 아이를 하고 좀 구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우리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50초짜리거든요. 요거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내년 말,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12월 15일 정도에 학교가 발표가 나거든요. 그때 어머님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볼 때마다 울컥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24시간, 오늘이 2024년도 11월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도 9월이 원서 접수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께요, 그렇죠? 결정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네, 제 강의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을 저희에게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윤 소장님 만났으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체육탑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걸 이제 보셨다면 어떻게 최강탑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지, 왜 어머님들께서 최강탑을 택해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최강탑 수학학원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남성분이신데 저희 부원장님이신데 저는 조금 말가다리거든요. 또 보셨다시피 조금 목소리도 크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저도 이제 고1, 2를 잘 키워서 부원장님께 토스할 정도로 제가 고3 친구들은 믿고 맡길 정도로 굉장히 수업 연구에도 꼼꼼하게 고3 커리더가 굉장히 많으시고 수업 연구에 누구보다도 힘을 많이 써주고 계신 저희 최강탑 수학학원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 최강탑 수학학원 어머님께서 아이들 대학을 보내신 실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학교에서 부안정 맡고 있는 강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버님이고 싶은데요. 목차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어떤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학생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학생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능대 내신을 보시면은 짐작이 됐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신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 가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역별 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간다, 학원을 간다. 네, 이런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1년 기간 동안에 내신을 챙기면서 수능까지 같이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좀 더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강탑 수학에서 고3을 오래 맡아왔고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 결국 말씀드릴 거에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강사의 수업 능력, 첫 번째. 근데 그 수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는 아니겠죠. 근데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하면서도 그거를 결국 습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는 그런 수업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수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선생님 수업 잘해? 그 수업 들으면 이해 잘 돼? 이걸로만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고 그 삼각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삼각형에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항상 삼각형을 생각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공부를 시기별로 뭘 하네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학생별로 레벨별로 그 다음에 학생의 약점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네 어떤 컨텐츠들을 준비해나가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특히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제가 그 어떤 중요도를 따질 수가 없네요.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둘 다 어떤 커리큘럼을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는 혹시 뭘 거라 생각하세요? 전혀 짐작이 안 되시나요? 네, 동기부여 같은 부분이 있죠. 그쵸. 근데 그게 제가 크게 잡았을 때는 관리력입니다. 관리력인데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강을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러 오는 게 아닌데 수업하고 우리 잘 이해했지 하고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 지금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 붙어서 이제 1대1로 체킹해주는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체킹 수업 외에도 또 더 해줘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완성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 약점이 생기고 뭘 고민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주 체크하고 하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가를 한 명 한 명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이 될 수도 있지만 늘 과외한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수업 준비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물론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갖춰가면 되는 것이고 커리큘럼도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제시를 하고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관리만큼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 클리닉을 통해서나 학생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학생들을 1대1로 이렇게 자꾸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설과 추석이 다 지나갔죠. 근데 이제 뭐 명절 때 거의 못 쉬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뭐 통틀어가지고 쉬었던 날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충을 부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그다음에 커리큘럼, 관리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신과 수능을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 그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커리큘럼, 수능 대비 커리큘럼, 수리 논술 대비 커리큘럼, 입시 컨설팅에 대한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이게 제가 뭐 이제 내신도 챙겨야 된다, 수능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제로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수학 내신을 끝까지 챙겨야 됩니다. 네, 적어도 3학년 1학기까지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시를 노리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일단 내신을 잘 엄청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적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수투 시험을 전교에서 20등을 했다. 근데 내년에도 똑같이 20등을 한다고 하면은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확통 학생들이 빠지기 때문에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인원이 줄어드는데
등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등급만 유지해도 작년보다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미적분은 좀 더 치열합니다. 수원 수투에 비해서. 그 부분에서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확통 같은 경우는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까지 내가 3등급을 받았었다, 4등급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막판에 확통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은 상대적으로 미적분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등급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비교 우위를 만들려고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 정시를 노리는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수시라 하더라도 최저 등급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중요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적분 확통 내신 공부 내용 자체가 수능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 변형을 많이 내고, 두 번째는 그 해에 나오는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 문제를 연계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내가 정시 대비까지도 하고 있네, 아니면 수능 대비까지도 하고 있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적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추가 하나 더 이유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표준 점수에서 미적분 기하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통 수원 수투보다도 확통 만점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일단 확통은 그 만점을 만드는 걸 깔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최대한 간죠. 확통에서 적어도 한 개 넘게는 틀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저께 시험 본 학생도 확통 선택한 학생이 92점 받았는데 확통은 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통을 끝까지 잘 챙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전형을 대비하든 상관없이 수학 내신은 좀 챙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능 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기는 아니고 기말 끝나고 나서, 기말 끝나고 나서부터는 수능 대비는 엄청 꾸준히 해야 됩니다. 수시 전형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일단 최저 등급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 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이제 뭔가 잘 만들어 놓고도 완성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설사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수시 전형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정시 지원을 해서라도 더 높은 데를 가려고 하면은 계속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정시 전형을 목표로 한다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수원 수투는 내신 대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깊이가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 미적분이나 확통도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는 좀 그래도 익숙해서 괜찮은 게, 미적분은 내신 대비를 하고 나서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시즌으로 분리를 해요. 레어 시즌, 미디엄 시즌, 웰덤 시즌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가서 드셔보시죠. 그러니까 레어 시즌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 미디엄 시즌은 레어 시즌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단계, 웰덤 시즌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시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어 시즌에서 교과 개념 익히고 유형별 풀이를 연계하는데, 제가 레어 시즌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개념 공부와 유형 공부는 분리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을 하면서 유형을 익히고, 유형을 익히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적용을 하고, 이런 연결고리들을 잡아가는 연습들을 하게 되고, 확통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런데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외워야 할 공식이 수원 수투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부분들에 더 꼬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디엄 시즌에서는 실전 개념을 익히고 이제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게 되고, 웰던 시즌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 단원별로 내신 기출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표는 제가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교재, 워크북, 주간지, 테스트 같은 것들이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 이제 만들어놨던 책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일단 한번 이렇게 봐보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술일기와 워크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웰던 시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복습일기, 워크북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쿨을 관련해서 스쿨 관련한 문제들도 변형 문제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커리큘럼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레이어, 미디엄, 웰던은 내신 대비 커리큘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은 새싹, 가지, 나무숲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앞에 씨앗이 하나 더 있습니다. 씨앗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새싹이라고 하면은 이제 1월 달에 진행이 되는 건데 수능적 사고를 확립하기 위한 시점이었어요. 결국에 이제까지 내신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그에 이어서 이제 가지 시즌, 나무 시즌, 숲 시즌 하면서 점점 적용을 준필러, 필러, 이제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씨앗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새싹, 가지, 나무, 숲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씨앗, 새싹, 나무, 숲에서 이제 가지가 생략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레벨을 분류를 해야 되니까 씨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4등급 이하 내신이나 모의고사 때 4등급 이하 정도 학생들인데 특히 수원이 지금 생각이 많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개념을 너무 많이 까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 개념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건 또 싫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압축적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센 수준의 문제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 기출 3점 정도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면서 완전히 이 새싹 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제가 개별 클리닉도 하고 학생별 완성도 보면서 그렇게 갈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렇게 수원수투 개념과 유형별 접근 방법이 잘 준비되는 학생 대상으로 새싹은 수원수투 개념과 유형별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난다. 그 기준은 센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수원수투 이 정도나 3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권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시즌, 나무 시즌, 숲 시즌이 있는데 특히 나무 시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태도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조건에서 추론, 연산의 큰 흐름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주제별 필러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익히고 거기에 이제 어려운 사전, 쉬운 사전까지도 감을 살려가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숲 시즌은 총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종이로도 드렸고 표로도 정리를 했는데 이제 내신과 수능으로 나눠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 2월 달은 레어가 되는 거고 중간 기말은 미디엄 웰던 두 번씩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기말이 끝나고서부터는 기말 전까지 수능 대비는 수원수투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기말이 끝나고 나면서는 미적분 확통을 합쳐서 전과목을 총 정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 때 수능 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 확통 수능 내용까지도 같이 챙기면서 가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스쿨을 통해서 인터스쿨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인터스쿨로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과 특강문제 집중 관리를 받고 이 색깔을 보시면은 시작부터 시작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는 월급에 수원수투를 하고 화목에 미적분을 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새싹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화목 앞에 바로 이렇게 특강을 듣고 이어서 미적분을 듣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정규 때 지금 1, 2월 달 일이거든요. 정규 때
때 수원 수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화통을 특강으로 깔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천장 클리닉을 계속 제가 부르면서 수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이제 불러서 학생들을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시간을 제가 직접 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걸로 부족하면 이제 부사 선생님이 같이 붙어서 학생들을 계속 이제 개별 관리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시간표를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이과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문과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요일을 조정을 이제 좀 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월, 금 두 번은 문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문과를 할 때는 하루는 학통, 하루는 수원 수업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내신 대비 기간 때는 학통이 아예 끝난 학생들이 있어요. 2학년 끝난 학생이나 아니면 수원 수투를 계속 대비를 정식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반을 나눠서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학통을 엄청 챙겨야 된다고 하는 학생은 둘 다 학통을 하기도 하고 둘 다 수원 수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월요일에 학통, 금요일에 수원 수투를 큰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3월 이후에 이거 지금 전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기간 때까지는 미적분을 화목의 정규 수업 때 진행을 하고 토요일에 수원 수투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이 또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중상위권 고상 자연계학생,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체로는 이제 내신 성적이 뭔가 목표하는 학교에 비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이제 간다라고 좀 수강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리 논술 대상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다 열려 있으니까 이런 학교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논술을 준비했을 때 아무래도 수능 수학도 같이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개념부터 해서 점검을 하게 되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 과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인서울 상위권 학교를 수리 논술로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 6장을 쓸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정시만 대비한다가 아니라 이제 논술까지 같이 챙겨 나간다라는 형태로 가면은 그러면 충분히 생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월 달에는 수리 논술 작성법이랑 이제 기본적인 이론과 이제 문제 해설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됐고, 이 중간에 비어있는 거는 일단 내신에 좀 올인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워놓고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수리 논술 정규 수업이 이제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7월, 8월 달에 이 수업이 특별히 생기는 이유, 최상위권 대비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학교가 서울 중상위권 이상이면 학통이랑 기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부인학교에 대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생겨나가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 1월 달은 이제 겨울 특강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학교별 개별 진도 특강, 서강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수능 이후에 학교별 파이널도 이제 개별 특강으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첨삭했던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학생이 이제 예시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첨삭이 이렇게 들어가죠. 만약이라는 가정을보다 f-n은 x는 -fx라고 바로 유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라. 답안지에 문제는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체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문제마다 첨삭을 해주고 총평도 해줍니다. 답안의 전개가 매우 우수한데 수리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 정답 도출과 논리적인 전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입시 컨설팅인데 저희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컨설팅 팀이 있어서 진단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연관 컨설팅, 특히 수시 정시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 받으신 것처럼 뭔가 생기고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진단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컨설팅 시즌에
어떤 학교를 전략적으로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면 고3은 마찬가지로 고1, 고2와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별로 과제가 뭐고 클리닉을 어떤 때 불고 이런 전달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달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출석을 했는데 클리닉 대상은 아니고 워크북 주관지 과제는 완료가 된다. 테스트 점수 결정을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부수적으로 내신 대비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그냥 줄글로 읽는 것들을 좀 어려워할 때가 있어서 제가 그냥 직접 이제 패드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숨풀이 해설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됐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수업 영상 업로드는 이제 당연하게 제가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나 결석을 했을 때는 제가 그냥 이 영상 한번 봐봐 하고 끝내지 않고 학생들한테 직접 오게 해서 영상 보고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답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좀 분류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냥 실수로 틀렸어 하면 실수로 끝내지 말고 문제의 조건을 잘못 읽었는지, 계산 중간에 구호나 숫자를 잘못 썼는지, 암산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해보게 하고 이제 책에다가 이제 포스트잇도 붙여보게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하고 있고, 포스트 색깔이 여기 빨간색이죠. 오답에서 실수를 한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게 하고, 또 이제 몰라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몰랐고 어떤 조건을 보지 못했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발상 정리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풀이를 다시 써보라고 하는 오답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오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계속 지름답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제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고, 개별 클리닉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따왔는데 여기 시간이 안 보이실 텐데 지금 7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밤 7시 50분이 아니라 제가 내신 대비 기간 때 올해 새벽 직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아침에 와서 시험 아침에 와가지고 저랑 6시 반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그때 교과서 정리, 프린트 정리 다시 한번 하고 하면은 그때 정말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만큼 집중을 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가면은 제가 제일 뿌듯할 때가 아침에 했던 거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했던 게 다시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뿌듯했고, 학생이 뭐 이렇게 막 너무 넘치면 제가 일부는 택시 태워서 보내고 일부는 제가 학생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해서 제 차에 타는 중에 얼굴 가리고 찍어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보냈었고, 뭐 보시면은 뭐 차에서 타고 가면서 시내 가오가 따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시내 가오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마지막에 준 뭐 3개짜리 집합이랑 필요청 조건 다 나와서 맞았다, 잘했다, 아침에 잘했다, 이제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선행이 안 되어 있어, 미적분 선행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원 수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수원 플러스 수투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갖고 와서 수투에서 배웠던 극한연소, 미분, 적분으로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시기에 더 다져야 되고, 그걸 방학 때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적분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양면요고 학생인데 선행 많이 안 했었다 하더라도 저랑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양면요고에서 끝까지 미적분은 1등을 챙겼고, 이 학생은 대단하게 공부했던 게 화풍도 처음 배우는 거였는데 양면요고 3학년 화풍도 계속 1등급 처음 배웠지만 만들어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 합격하고 이화여대 약대도 붙고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지금 충남대 약대 붙은 학생이
이 담임 선생님이 이런 점이 좋았어요 부분에 이제 접근의 단순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이제 문제풀이 해주고 이해 잘 됐어 하고 뭐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는 태도랑 도구거든요. 태도랑 도구인데 인간 강사님들을 보셔도 알실 거고 일반 강사 선생님들을 보셔도 알 거고 그러니까 도구랑 태도 중에 어디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멸리공식이라든가 비율관계라든가 다들 이제 알고 있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내신이나 수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 도구 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을 어떻게 나눠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 추론을 어떻게 하고 수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런 태도들을 정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도랑 도구 중에요. 그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구를 다 알려주기는 하고 도구도 강조를 하지만 좀 태도를 좀 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수업에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성적 우수자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맞네요. 네,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적 향상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이화여대 약대랑 서울대 부천학생, 덕성대도 붙었죠 약대 그리고 충남대 붙은 학생 서울대도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 그 정시 서울대도 될 수 있는 성적이었었고 뭐 고대부터 연대 고대부터 해가지고 여러 학교들 중간 학교들 많이 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정리 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드렸던 그 말씀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좀 고3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이 정도 크기 이거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형 강의실이랑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처럼 꾸며놓은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별관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별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고3으로 바뀌면서 그쪽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클리닉하고 스터디 카페도 쓰고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당연히 유료가 아니겠죠. 거기에서 무료 형태로 해서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같이 만들게 되고 고3 전용 강의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둘 다 꼼꼼하게 같이 챙겨갈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리 이 세 가지 삼각형에 있는 요소들을 다 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충실하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